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전기 기술 교육의 동반자, 저는 다산에듀 전병칠입니다. 전기 기능사 필기 포켓 요약집과 함께하는 요약 정리, 지금 이 시간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직류기의 제동과 효율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직류기, 즉 직류 전동기의 제동 방법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이 제동이라고 하는 것은 전동기를 세우는 방법인데요. 이 정지시키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발전 제동, 이 전동기 상태를 발전기로 직접 전환하게 되는 거죠. 이 두 번째는 회생 제동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발전된 전기를 다시 되살려서 이제 재이용하는 것이 회생 제동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역상 제동이 있습니다. 이 반대 방향의 토크를 발생시켜서 제동하는 방법으로 물리적으로는 가장 어렵지만 실제로 급할 때 쓰게 되는 효과적인 방법이 되는 거죠. 그 다음은 효율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실측 효율, 어떤 시스템에서 효율이라고 하게 되면은 얼마만큼 넣었는데 얼마만큼 출력이 되었는가. 즉, 넣은 비율 대비 이 출력의 크기를 보통 이제 효율이라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입력된 것이 전기이고 이 출력된 것이 전기이면은 입력된 전기와 이 출력된 전기의 비율을 따져보게 된다면 우리는 효율을 구할 수 있죠. 하지만 실제로 이 발전기나 전동기 같은 경우에는 입출력이 모두 전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일정하게 약속된 효율을 사용하게 되는데요. 그 효율이 바로 규약 효율입니다. 이 규약 효율은 아래와 같이 달라요. 발전기는요, 이 출력 플러스 손실분의 출력이고요. 전동기는 입력분의 입력 빼기 손실입니다. 그래서 발전기는 전기를 뽑아내는 거니까 출력이 2번 나와야 된다로 암기할 수 있고요. 이 전동기는 전기를 집어 넣는 것이니 입력이 2번 나와야 된다라고 암기하시는 방법이 굉장히 우리가 외우기 쉬운 방법이 됩니다. 최대 효율은 언제 발생하게 될까요? 일단 이거는 암기로 갈 수 있습니다. 이 고정손, 즉 가변손이 서로 같을 때 우리는 기기가 최대 효율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직류 발전기의 종류도 한번 알아볼까요? 이 직류 발전기 종류는 여자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외부에서 여자를 시켜주는 타여자 발전기가 있고요. 이 내부에서 스스로 만든 전기, 그러니까 스스로의 전기로 다시 여자시키는 자여자 발전기가 있습니다. 타여자는 외부에서 여자시키기 때문에 계좌 코일을 별도의 다른 전원에 접속할 필요가 있지만 이 자여자 발전기는 접속 방법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나눠지게 됩니다. 계좌와 전기자가 직렬로 되어 있는 직권, 병렬로 되어 있는 분권, 직병렬 혼합되어 있는 복권, 그 다음에 복권 중에서도 평복권, 그리고 과복권으로 나눠지게 되죠. 이 각각의 특징을 보게 되면요. 이 직권은 계좌 코일과 전기자 코일이 이렇게 직렬로 연결되어 있고요. 이 분권은 병렬로 연결되어 있다. 그 다음에 복권은 분권과 직권이 함께 되어 있다. 평복권은 무부하 전압과 전부하 전압이 거의 같다라는 특성을 가져서 여러분이 이렇게 평평하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괜찮습니다. 이 과복권은요 조금 다르게 되는데 유도기 전력이 전기자 내부의 전압 강화보다 크고 전부하 전압이 무부하 전압보다 높게 됩니다. 이거 조금 특이하죠. 보통 전부하 전압이 더 작게 되거든요. 무부하 전압보다. 하지만 오히려 전부하 전압이 더 크게 되니까 좀 특이한 것으로서 우리는 과복권 발전기의 예를 알 수 있습니다. 복권 발전기를 분권으로 하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직권 계좌를 단락시킬 수 있고요. 이 직권으로 하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분권 계좌를 개방하게 되면은 복권 발전기가 직권 회로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복권 발전기는 분권으로도 만들 수 있고 그리고 때로는 직권으로도 만들 수 있는 이런 변환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타해자 발전기 특징 한번 볼까요? 타해자 발전기는 이 잔류자기가 없어도 발전이 가능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자해자 발전기 경우에는 모두 다 잔류자기가 있어야 되는데 타해자 발전기는 외부에서 공급을 하다 보니까 스스로 가지고 있는 잔류자기가 없어도 발전이 가능합니다. 외부 특성 곡선으로서 부하 전류와 단자 전압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게 바로 외부 특성 곡선이라고 할 수 있고요. 무부하 특성 곡선은 무엇일까요? 계좌 전류와 단자 전압과의 관계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외울 때 우리가 개, 여기 이제 단자 전압 빠지게 됐는데 개, 단 그렇게도 암기를 하죠. 수하 특성이라고 하는 것은 차동 복권 발전기에서 나타나는 특징입니다. 수직으로 낙하하는 형태로 부하 특성 곡선이, 그러니까 외부 특성 곡선이 만들어진
부하 곡선이 만들어진다고 해서 이걸 우리가 수하 특성이라고 하게 되고요. 주로 용도는 용접기용 발전기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자, 용도는요. 보통 타해자 발전기의 경우에는 실험실용 전원. 왜냐하면 계좌 전류를 제어함으로써 내가 원하는 전압을 마음대로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실험실에서의 전원 몇 볼트를 넣을지 고를 수 있게 되는 거죠. 대형 교류 발전기의 주 여자기 등에서 사용되게 됩니다. 직류 발전기를 병렬 운전하는 것도 있어요. 이제 한 대 가지고는 전원 공급이 조금 딸리게 되니까 우리가 한 대를 더 추가해서 전원을 공급하는 게 직류 발전기의 병렬 운전입니다. 어떨 때 사용할까요? 발전기 용량 이상으로 부하가 걸려서 분배가 필요할 때, 그러니까 추가적인 전력이 필요하게 될 때 우리는 병렬 운전을 할 수가 있죠. 복권 발전기의 병렬 운전은 균합선이라고 하는 것을 사용해서 전압을 일정하게 할 수 있고요. 병렬 운전에 조건이 있습니다. 병렬 운전을 하려면 어떻게 두 개의 발전기가 같아야 될까요? 어떤 조건을 갖추어야 될까요? 첫 번째, 전격 전압이 같아야 됩니다. 두 번째, 극성이 일치해야 되고요. 세 번째, 외부 특성 곡선이 거의 일치해야 된다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험 문제에서는 가끔 용량이 어떻게 해야 되냐 물어보기도 하는데 용량은 달라도 상관없습니다. 여기 있는 것들이 다 같으면 됩니다. 직류 발전기 다음에 이제 직류 전동기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직류 전동기는 어떤 종류가 있을까요? 이것도 역시 여자 방식에 따라서 타여자, 그 다음에 자여자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타여자는 외부에서 역시 전원을 고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변기, 대형의 권상기, 크레인 이런 데에서도 사용할 수 있게 되고요. 이 자여자 방식은 직권이냐 분권이냐 복권이냐에 따라서 조금 나누게 됩니다. 직권 전동기의 특징은 좀 힘이 세다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차, 권상기, 크레인 이런 것들의 토크 변화가 좀 심하고 힘이 좀 기동 토크가 큰 것들 이런 곳에서 우리가 직권 전동기를 필요로 합니다. 분권 전동기는요, 일종의 정속도 이렇게 생각을 해도 괜찮습니다. 직류 전원이 있는 선박의 펌프나 환경 송풍기 분권으로 역시 사용할 수 있고요. 복권 전동기는 가동 복권과 차동 복권으로 이렇게 또 나눌 수가 있습니다. 직권 전동기의 속도 특성이 있습니다. 일단 전동기 속도식은 이렇게 됩니다. N은 5분의 V-IARA. 이거는 K는 상수니까 상수는 조금 보지 않으셔도 상관없습니다. 5분의 V-IARA이고 여기서 5가 자속이죠. 그 다음에 자속, 그 다음에 V가 단자 전압, 그리고 RA가 전기자 저항입니다. 이렇게 따져보게 된다면 우리가 전동기 속도를 올리는 방법은 여기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V, 단자전압을 올린다. 두 번째, 자속을 내린다. 그 다음에 여기 IARA, 전기자 전압 강화인데 전기자 전압 강화를 줄인다. 그쵸? 만약에 저항을 크게 하게 되면은 속도는 내려가게 되겠죠. 분자가 작아지니까요. 이렇게 우리가 전동기 속도식도 알 수 있게 됩니다. 직권 전동기의 특징은 무엇이냐면요. 힘이 세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직권 전동기 힘이 세다. 직권 전동기 힘이 세다. 그렇게 외우면 됩니다. 토크는 전류의 제곱에 비례하게 되고요. 토크와 속도는 반비례하게 되죠. 무부하 운전 금지가 됩니다. 무부하 운전을 하게 되면 이상 속도로 증가할 수가 있어요. 용도는 주로 전동차나 권상기나 크레인용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는 분권 전동기도 있습니다. 이 대표적인 게 직권이랑 분권이기 때문에 두 개는 확실히 구분을 해야 됩니다. 분권 전동기 특징은 이제 정속도, 토크는 전류에 비례하게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직권 전동기가 아까 제곱에 비례하는데 분권 전동기는 그냥 전류에 비례하게 됩니다. 속도가 일정해요. 분권 전동기는 일종의 모범생 이렇게 생각을 해도 괜찮아요. 속도 변동률은 전격분의 무부하 빼기 전격, 정무정 이렇게 암기할 수 있고요. 속도 변동률이 큰 순서대로 보게 되면은 직, 가동복권, 분권, 차동복권. 그래서 외울 때 직과 분차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속도를 제어하는 방법은 전압 제어, 계좌 제어 여러 가지가 있다고 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전압 제어가 단자 전압을 바꾸는 방법으로서 가장 광범위한 속도 제어가 가능하게 되고요. 이 계좌 제어라고 하는 거는 자속 파일을 변화시키게 되는데요. 계좌 저항이 만약에 증가하게 되면 계좌 전류는 감소하겠죠. 자속도 그러면 줄어들겠죠. 하지만 속도는 증가하게 되니까 토크는 낮아지더라도 속도는 올라가는 게 바로 이제 이 계좌 제어입니다. 그래서 계좌 제어를 이 정출력 제어라고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출력이라고 하는 것은 이 토크와 어떻게 되죠? 속도의 곱이기 때문에 그래요. 토크가 내려가고 속도가 올라가는 거. 토크가 올라갈 때 속도가 내려가는 게 바로 이 계좌 제어이기 때문에 계좌 제어는 정출력 제어라고도 하게 됩니다. 토크 계산하는 공식이 주로 많이 나오는 게 이 식이에요. 0.975 n분의 p 그리고 킬로그램 미터라고 계산하는 게 출력
P를 주고 그 다음에 속도 N을 준 다음에 이 전동기 토크가 몇 킬로그램 미터냐라고 물어보게 된다면 우리는 앞에 0.975를 곱하면 됩니다. 대형 직류전동기의 토크 측정은 우리가 전기 동력계라고 하는 것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 직류기 중에서 분권 전동기와 직류 전동기 그리고 직권 전동기에 대해서 알아보게 되었습니다.